여러분 안녕하세요. 3교시 수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은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계속 소설을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고 계속 소설을 읽었죠? 여기에 있는 이제 국어에서 꼭 배워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은 무엇인가요?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쉽게 얘기했을 때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 있음직한 일. 그것을 작가가 상상해서 꾸며낸 이야기. 이거를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허구 세계 이야기. 그래서 있음직한 일이다. 그리고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한 진짜 세계가 아니라 허구 세계. 픽션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모방이란 진실이란 특징이 있고요. 또한 허구성, 픽션이란 특징이 있고 마지막은 산문, 서사예요.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나 노래처럼 이런 운율이 있는 글이 아니라 산문, 말 그대로 쭉 이어져 있는 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설은 하나의 픽션인 이야기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학 장르 중에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 오늘 한 번 더 소설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소설에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 기억하세요.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이에요. 주변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흥부와 놀부의 주제 선생님이 예를 들었었어요. 기억나세요? 흥부와 놀부는 우리 고전 소설이나 전래동화에 항상 나오는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처럼 자기가 행한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결과가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을 했으면 선한 일을 했으면 행복한 결과가 온다는 게 인과응보랑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의 말이었어요. 그리고 흥부와 놀부에 있는 또 다른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흥부와 놀부가 형제였죠? 그래서 형제 간의 우애가 없을 때, 놀부처럼 욕심을 부렸을 때 벌어졌던 나쁜 일들, 그리고 우애 있게 흥부가 결국 마지막에 도깨비들한테 망한 놀부를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항상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처럼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하다는 게 흥부와 놀부의 주제였어요. 해리포터 여러분이 영화든 소설이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해리포터는 접해봤을 텐데 해리포터의 주제도 있다고 했었죠. 해리포터 역시 권선징악이 있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 권선징악이 있고요.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 해리포터가 절대 혼자서 모든 일들을 하지 않았죠.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해준 친구, 그리고 가족들의 소중함, 그리고 해리포터와 주변 인물들, 이 소년, 소녀들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이라는 주제가 이 안에 담겨 있었어요. 소나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국어 시간에 등장하는 문학 작품인데요. 소년과 소녀의 맑고 순수한 사랑, 풋풋한 사랑, 이게 주제였어요. 첫사랑을 이야기로 한 거였거든요.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소나기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소설의 다음 3요소는 구성이에요. 앞에 주제, 이번엔 구성. 구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선생님이 밑줄 별표까지 쳤어요. 왜냐하면 구성은 작품의 내용이나 주제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 등을 긴밀하고 짜임새 있게 나열하는 것. 뭔가를 순서대로 짜는 거라 그랬어요. 순서대로 짜는 거. 이게 구성이에요. 구성. 이 구성은 플롯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플롯은 5단계로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6학년까지는 4단계 기승전결로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현대소설의 구성들은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건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절정을 찍고,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 갈등에 대한 것이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발단에선 뭘 하냐면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이 발단이었어요. 전개는 갈등이 시작되고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기는 갈등이 심화되고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어요. 절정은 우리가 클라이맥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절정은 갈등이 최고조를 찍어요. 긴장이 최고조.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막 죽을까 말까, 잡힐까 말까 이런 느낌? 그래서 절정은 클라이막스, 최고조를 찍다가 결말은 갈등이 해소되는 것, 해결되는 것,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이야기가 종결되는 부분이 결말이었어요. 이 5단계 엄청 중요해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리포터를 예로 들었죠? 처음에 해리포터가 두들리라는 사촌, 그리고 이모 집에서 핍박받으면서 자라고 있는 모습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전개에서는 우리 거인 아저씨 해그리드가 와서 해리를 호그와트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호그와트에서 생활하면서 해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위기예요. 그쵸? 절정은 뭐였냐면 선생님 참 이거 첫 번째 시리즈예요. 마법사의 돌 이야기하는 건데요. 볼드모트 나쁜 마법사가 퀴렐 교수라는 호그와트 선생님한테 붙어서 마법사의 돌을 이용해서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마법사가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죽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려고 하는 순간이 절정. 그래서 해리가 죽냐 아니면 볼드모트가 이기냐 이 절체절명의 시기가 오는데 그 순간이 절정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로는 볼드모트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해리는 무사히 방학을 맞이하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갈등이 절정에서 최고조를 찍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소설의 3요소는요. 문체예요, 문체. 문제 아니고요, 문체. 작품에 나타나는 문장의 개성이에요, 개성. 작가의 개성적인 문장 표현. 그래서 선생님이 글의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죠, 문장의 스타일. 그래서 여기서 드러나는 문체는 여러분 지금 포인터를 쓰면요. 아버지나로 시작한 문장이 어디서 끝나냐면 어디에 마침표가 있어요. 마침표가 계속 없네요. 없었다에서 끝나요. 이만큼이 한 문장이에요. 그 다음이 또 한 문장. 지금 이렇게 글이 많은데 딱 2문장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럼 이런 문체는 긴 문장을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긴 문장을 사용하는 스타일이에요. 2번째 문체인데요. 이거는 아까 문장에 비하면 아주 짧죠. 그래서 이 글은 문장이 짧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짧은 문장을 사용하는 스타일. 여기에는 피서지, 철롯가, 소음매연, 영물, 예우, 고사, 운명, 기운, 조상, 비감. 이 모든 것들이 한자어예요. 맞죠? 한자로 이루어지는 말인데요.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시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패션 잡지를 예로 들었지만 엘레강스하고 패셔너블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드레스. 이렇게만 들어도 영어에서 온 말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영어를 많이 쓰는 스타일. 여러 가지 자기가 사용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기럴, 허허. 할 수 있나? 빌어묵을. 니 때문에 따라옴서. 댕기본 놈 아님은 사투리랑 비속어가 많이 쓰였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사투리랑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 선생님 그러면은 국어에선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설에서는 국어학자로서의 입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주 다양한 많은 말들과 단어와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어떤 효과를 주냐면 구수한 느낌, 그쵸? 그리고 진짜 우리 실생활에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문체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설의 3요소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네요. 이따 아마 끝날 때 나올 거예요. 소설의 3요소 앞에 지금 했던 문체, 그리고 그 전에 구성, 주제, 구성, 문체 세 가지 있었고요.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이제 구성 부분을 조금 나눠서 볼 건데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있네요. 첫 번째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캐릭터라고 얘기하는 어떤 외모와 성격을 가진 하나의 캐릭터를 인물이라고 해요. 인물이 어떤 걸 하냐면요. 사건과 행동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예요. 맞죠? 그래서 인물이 이 소설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흥부와 놀부의 인물들. 놀부 안에 흥부 안에, 그리고 흥부의 아이들. 제비도 등장하고, 그쵸? 그래서 이 인물들이 있었고요. 해리포터의 인물은 해리포터의 친구들, 해리포터의 반대되는 사람들, 악역이라고 하죠, 우리가. 악역도 있어요. 그리고 해리포터의 조력자, 해리포터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죠. 소나기 소설의 인물은 소년, 소녀, 유명과 가족들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공은 소년과 소녀예요. 자, 두 번째는 소설 구성의 3요소 중에 인물, 두 번째는 사건. 사건에도 밑줄을 그어놨네요. 사건은 인물들 간에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갈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아는 말로는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일, 행동, 말 그대로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소설에는 항상 사건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는데요. 사건을 살필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좋아요. 갈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소설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이란, 선생님이 지금 사건은 갈등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갈등이란 무엇일까요? 갈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갈등은 이야기에서 한 인물 내부의 혼란, 우리 이거 내적 갈등이라고 배웠죠? 자기 내부적인 혼란이 있거나, 혼란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아니면 인물과 그를 둘러싼 내 내부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것. 싸우는 거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한 게 외적 요소와의 대립이라고 해놨어요. 혼란과 대립.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쵸? 혼란과 대립. 그것들을 모두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 자, 그래서 갈등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고 했는데요. 크게 두 개로 나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안 내자, 그리고 바깥 외자 써서 내적 갈등, 바깥 외자 써서 외적 갈등.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어요. 내적 갈등은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일 거고요. 인터널이에요, 맞죠? 그리고 외적 갈등은 외부, X로 시작하죠. 외부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면 내적 갈등은 여러분도 잘 아는 천사랑 악마랑 뿅 나타나서 싸우는 것. 내 안의 천사와 내 안의 악마가 나타나서 싸우는 것. 쉽게 설명하면,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탕수육 먹을 때 찍먹이에요, 부먹이에요? 오늘은 찍어 먹을까? 내일은 부어 먹을까? 뭐 이런 걸로 갈등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이 아니라 오늘 맞네요. 오늘 점심 뭐 먹지?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피자 먹을까? 햄버거 먹을까? 이런 단순한 것도 다 갈등이에요. 내 안에 내적인 갈등.
물론 선생님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먹을 거를 예로 들어줬지만 아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고민들, 그걸 전부 내적 갈등이라고 해요. 요거를 단어로 정리해보면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자기 혼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내적 갈등.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민. 자, 외적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외적 갈등은 외부적 요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외적 요소. 한 인물이 있고 다른 주변에 있는 외적인 요소들과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요걸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인물, 그리고 인물.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에요. 여러분 뭐 형제, 자매, 남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랑 나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거. 내가 친구랑 싸우는 거. 내가 엄마 아빠랑 싸우는 거. 이런 수많은 사람과 사람의 대립적인 것을 개인과 개인의 갈등. 그 다음 여기 지금 맨데 소사이어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랑 사회. 개인과 사회의 갈등이에요. 그래서 나와 어떤 큰 공동체, 나와 학교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나와 군대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나와 나라의 갈등일 수도 있고, 이거는 개념이 여러 개예요. 커뮤니티 개념일 수도 있고 더 넓은 소셜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소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예를 든 건 개인과 운명의 갈등. 그래서 데스티니와의 갈등이에요. 주어진 운명. 좀 더 살펴보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앞에도 얘기했던 인물과 다른 사람의 갈등인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격 차이 아니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선생님이 소설 하나를 예를 들었었어요. 동백꽃이라는 소설인데요. 여기서 나라는 남자와 점순이가 나를 계속 괴롭혀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어요. 나와 점순이의 갈등. 개인과 사회의 갈등은 인물과 사회제도 혹은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의 갈등이에요. 요거를 살펴보면 홍길동전 기억하라 그랬죠.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양반제도가 있어서 양반과 주민과 상민과 노비가 있었는데 양반의 자식이라고 해서 모두 양반이 될 수 없었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본처의 자식만 양반으로 인정됐고 양반이 부인을 많이 둘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만 처고요. 나머지 부인들은 그냥 다 애인이에요. 애인. 첩. 그래서 거기서 난 아이들은 양반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중인 계열에 들어가요. 그래서 홍길동은 그런 신분적 차이, 실력과 능력이 있지만 아빠가 양반이지만 자신의 신분이 낮은 것으로 인하여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싸웠어요. 그래서 홍길동과 조선의 차별적인 사회, 조선시대의 그 차별적인 사회에서 와의 갈등, 그것이 이제 홍길동전의 외적 갈등이었고요. 개인과 운명의 갈등은 인물이 타고난 운명에 의해서 겪어지는 갈등인데요.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선생님 아이언맨 예로 들었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지만 소설책을 예를 들면 영마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떠돌아다니는 운명을 타고났는데 그거를 회피하고 싶어서 떠돌아다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떠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갈등 부분이 있었죠. 뭐 아이언맨을 예를 들면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영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왜 필요할까요? 사건은 꼭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는 사건을 중심으로. 그러면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갈등이 필요한 이유는 긴장감을 줘요.
재밌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까? 어떻게 풀어질까? 이거를 계속 긴장하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갈등은 항상 풀어야 되죠. 그래서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교훈과 주제를 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갈등은 이렇게 풀었구나. 나도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혹은 이렇게 풀면 이런 결말을 맞는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소설 구성의 한 요소인 사건, 그 중에서도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소설 구성의 마지막 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었어요. 배경은 이야기가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을 살펴볼 거고요.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을 살펴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어느 시대인가? 아니면 혹은 어느 계절인가? 이런 것들이 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공간일 경우에는 어느 장소인가? 한국인가? 아니면 유럽인가? 그것도 아니면 우주인가? 그것도 아니면 판타지 세계인가? 이런 장소적인 부분이 공간이에요. 이거 말고도 자연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또 심리적인 배경, 내면 세계의 그런 수많은 배경이 있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이 두 개를 기억해 주세요. 시간, 공간. 그래서 흥부놀부 예를 들면 배경은 옛날 옛적에 시간적 배경은 항상 그렇게 시작하죠. 전래동화는 옛날 옛적에 이렇게요. 그래서 시간은 아주 먼 옛날이고요. 공간은 흥부집, 놀부집, 아마 조선시대 어디쯤 이렇게 되겠죠. 해리포터의 배경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호그와트, 판타지 배경이 있었고요. 혹은 영국. 그렇죠? 시간은 영국 배경을 보아하니 꽤 요즘이에요. 그렇죠? 현대적 배경이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소나기는 70년대의 어느 시골 마을. 소설을 살펴보면 이런 게 다 등장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소설의 개념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빈칸 채우기를 할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거 빈칸 채워보는 거예요. 왜냐면 퀴즈에도 나올 건데요. 여러분이 그 전에 한번 메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일을, 있음직한 일을 누구에 의해서? 누가 썼죠? 작가에 의해서. 그런데 그냥 쓴 게 아니라 상상력을 발휘해서 창조해낸 어떤 세계? 픽션. 기억하죠, 여러분? 허구 세계의 노래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나레이션이 있는 이야기.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현실 세계에서 있음직한 일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창조해낸 허구 세계의 이야기가 소설이었어요. 이제 외웠겠다, 그쵸? 선생님 한 10번 이야기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외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의 3요소. 주제, 중심생각 기억하시고요. 다음 뭐였죠? 플롯, 구성. 마지막은 문장 스타일. 뭐라고 했었죠? 문체.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예요.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 맞아요. 메시지 잘 말했어요. 다른 거 뭐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 중심 생각. 그래서 이 글의 중심 생각은 무슨 말이에요? 이 글의 주제는 똑같은 말이에요. 중심 생각 잘 기억하세요. 여기는 물음표가 없네요. 구성은 행동과 사건을 나열한 것.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 단계. 자, 단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갈등을 중심으로. 맞죠? 선생님 질문을 안 했네요. 미안해요. 갈등을 중심으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발단. 아주 좋았어요.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이죠. 이제 사건이 전개가 돼요. 아, 선생님, 전개. 여기도 전개예요. 사건이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갈등이 점점 심화가 되는 부분, 위기라 그래요. 위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두둥두둥 점점 갈등이 고조되다가 클라이막스지가 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부분이 절정. 절정을 딱 찍으면 이제 내려와야죠. 결말이 도래했습니다. 네. 우리 그동안 절정을 찍은 최고조를 찍은 갈등이 해결되었어요. 어떤 방향인지 몰라요. 새드 엔딩인지 해피엔딩인지 그건 소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결말. 자, 문체를 살펴보면요. 뭐였더라? 문체가 무슨 스타일이라 그랬는데 그쵸? 작품에 나타나는 뭐에? 문장의 개성적 개성. 이거 두 개 기억하라 그랬죠. 개성적 특성 아니면 개성적인 문장 표현. 개성적인 문장 스타일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소설의 3요소는 살펴봤고요. 이제는 소설 구성의 3요소예요. 구성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랑 다른 거예요. 구성을 살펴보는 거예요.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인물과 사건과 배경으로 이루어졌어요.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 외모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건과 행동을 만드는 주체고요. 사건은 인물들 간에 전개되는 이야기, 뭐를 중심으로? 갈등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만드는 뭐? 그쵸, 일과 행동이에요. 그것은 사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갈등, 왜냐면 갈등을 중심으로니까요. 갈등은 인물 내부의 혼란, 외적 요소와의 대립이라고 이제 와서 네 거꾸로 됐네요. 미안해요. 자, 갈등의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내부적 갈등을 내적 갈등. 이제 바깥에 있는 갈등을 외부적인 요소와의 갈등을 외적 갈등, 내적, 외적. 자, 내적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요? 한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내 안의 갈등, 고민. 외적 갈등은 외적 요소와의 갈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인물과 인물,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갈등. 두 번째, 나와 나를 둘러싼 커뮤니티. 아니면 어떤 사회, 개인과 사회의 갈등. 아니면 거스를 수 없는 그것. 신이 나에게 주신 그것. 개인과 운명이 있어요. 그 운명과의 갈등.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사실 개인과 자연의 갈등, 개인과 기계의 갈등, 더 많은 갈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갈등이 왜 있냐면은 글의 전개에 뭘 준다 그랬죠? 긴장감을 주고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교훈과 주제를 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배경이 있었는데 이야기가 벌어지는 시간과 공간.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기억하라고 했죠. 자,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소설 우리 읽은 거, 두 소설 읽은 거 요점 정리만 할게요. 주제 기억나시나요? 하늘은 맑건만은 문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스름돈 받은 걸 막 썼던 그래서 고통받았던 주제가 정직하게 사는 마음의 소중함. 삼촌을 속이고 숙모를 속이고 그래서 괴로워했었죠. 하늘은 맑건만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언제나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처럼 양심을 지키며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 것. 양심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떳떳하게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었잖아요. 하지만 모두 정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하늘을 떳떳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양심,
정직, 이거를 기억하라는 게 제목의 의미였어요. 주인공,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죠? 문기였어요. 주인공 문기.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문기가 와의 갈등이 있었던 수만이, 그리고 문기를 혼냈던 삼촌, 작은 아버지가 나오죠. 같은 사람이에요. 삼촌, 작은 아버지. 그리고 또 자잘하게 주변 인물로 뚱모, 작은 어머니, 그리고 점순이, 선생님이 등장했었죠. 시간적 배경을 기억하시나요? 뭐 10전, 1원, 집회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게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1930년대 공간적인 배경은 딱 어디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고깃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학교도 있고 아마 분위기가 약간 시골보다는 그래도 자동차가 등장하니까 1930년대인데 도시인 것 같아요. 어느 도시. 갈등의 유형은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다 들어갔어요. 기억해요? 처음에 외적 갈등, 외부적인 갈등으로는 문기랑 수만이랑 그 문기 괴롭혔던 친구랑 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이건 외적 갈등도 있었지만 내 안에 내적 갈등도 있었어요. 문기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괴로움. 그래서 하늘은 말 것만을 이렇게 정리했고요. 꽝! 꽝의 주제는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는 용기의 중요성. 자, 머슴. 나는 이 머슴의 아들이지만 머슴은 아니잖아 이제. 그리고 제목의 의미는 꽝? 꽝이 무슨 의미였죠? 꽝처럼 당당하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상징으로 용이가 이제 꽝을 보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꽝의 의미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준 그런 것이고요. 등장인물은 용이가 주인공. 그리고 어머니랑 아이들이 나와서 대사를 그래도 많이 했죠. 잠깐 나온 걸로는 순이. 아버지는 등장하진 않았지만 언급이 됐었죠. 그래서 아버지까지 넣어봤어요. 여기도 시간적 배경이 아까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1900년대라고 하는데 이유가 책보자기, 국민학교 뭐 이런 말들이 있었죠. 공간적 배경은 뭐 산, 마을, 꽝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어느 시골 마을로 예상됩니다. 똑같이 외적 갈등,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외적 갈등은 용이와 어머니 아니면 용이와 아이들 갈등이 있었고요. 내적 갈등은 용이가 등교할까 말까를 갖고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은 말 것만이랑 꽝이라는 소설책을 읽었어요. 자,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퀴즈를 할 건데요.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퀴즈 풀고 오늘 이렇게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요. 오늘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한 주도 힘내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우리 10월 달에 만나요.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